제가 정말 큰 슬럼프를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시합장에 가면 귀에 대고 계속 욕을 하는 게 들렸어요. 농구를 당연히 잘할 수가 없죠. 연습 분명히 안 했거든요. 야, 니네 우리 오전 했던 거 기억 안 나? 안 했는데. 선수들끼리 근데 또 선수도 근데 그걸 좋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어야 돼요. 뭐 나한테 별말 안 하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면담. 누구를 내 면담의 끝을 보여줄게 내가. 귀에 피 나고 막 이러는. 상상만 해도 쉽지 않다. 오늘의 손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오프닝을 찍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손님께서 일찍 와주신 관계로 같이 오프닝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책 출판 기념으로 오늘 김태술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또 이렇게 책을 빌하게 된 신인 작가 김태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은퇴하시고 지금 거의 뭐 엔잡러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모교에서 또 지도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책까지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 집필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농구 칼럼을 한 2년간 썼어요. 맞아요. 이제 농구 칼럼을 쓰는 그 내용 중에 선수들은 좀 쉬는 방법을 잘 모른다. 쉬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을 기획하신 이제 김지용 선생님께서 이건 책과 조금 연관성도 있고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선수 생활 시절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으셨었고 중간에 슬럼프 같이 어떻게 보면 굴곡 있는 선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사실 힘들 수 있는 또 직업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간단하게 조금 더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바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틈이 있다라는 게 흠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틈이 주는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이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잠깐의 여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나 혹은 긴 터널을 좀 빠져나오시고 난 뒤에 좀 방향을 좀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읽으시면 작은 위로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저의 농구 인생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글을 좀 적어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작성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쓰는 게. 굉장히 저도 살면서 이제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운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를 쏟고 계속 반복된 어떤 훈련, 연습이 된다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뭐 집필하기 전에 칼럼을 쓸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거 10번 이상만 쓰면 뭐 어느 정도는 또 잘 쓰게 될 텐데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글을 쓰게 됐고, 또 그 결과로 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서 사실은 글을 쓰는 게 어렵다기보다 뭐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한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기 때문에 하면 충분히 기간과 노력이 좀 들어간다면 뭐 누구나 다 충분히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어떻게 또 작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계속 좀 기회가 된다면 책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결의 책보다는 좀 자기계발서의 결의 책을 많이 읽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쓴 어떤 글들이 다 담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또 쓰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의 생각을 또 조합한 책이 또 하나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두 번째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쓰시면서 네. 약간 어떤 마음 드셨어요? 뭐 농구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KCC로 팀을 옮기고 나서 정말 큰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정말 쓰다가 눈물이 몇 번이고 날 뻔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힘들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어떤 질타와 비난을 했었죠. 근데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스스로 저를 찔렀던 거예요.
아, 왜 너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것밖에 못하냐, 연습을 안 한 거냐. 계속해서 제 스스로가 저를 찔렀기 때문에 2014년에 이제 태술이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죠. 이제 사람들이 받고 또 스스로한테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자전적인 얘기가 사실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이제 향후에도 집필 생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재테크 이런 것도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재테크 책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쪽 분야는 뭐 사실 더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또 더 많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 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책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든지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볼린러브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획 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태술 위원님께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신 선수분으로서 후배들도 사실 늘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쵸. 종규도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건물을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공실이 좀 많고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상담을 받은 컨텐츠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선수들의 이 생리를 잘 알고 계시나, 이 경제 흐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네, 뭐 분명히 제가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한테 바로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후배들한테 얘기는 많이 해줬거든요. 제 같은 팀에 있는 후배들한테. 근데 안 하더라고요. 네, 안 해요. 어쨌든 본인이 뭐 선택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조언대로 그래도 좀 잘 따라한 재테크 잘 따라한 후배 선수들 봤어요. 다 말. 그래도 이제 관이가 그때 삼성 시절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숙소 폐지가 처음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입했던 게 제가 이제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줘서 구입을 하게 됐고 뭐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창원에 있는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재테크 관련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본인이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실제로는 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네. 이건희 선수 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재밌는 분 같아요. 되게 도움을 받아도 내꺼. 맞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형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약간 그냥 없는 걸로. 저는 도와준 게 없고 본인이 잘한 걸로. 네. 그렇게 뭐 그래 또 나중에 후배들이 저요? 네. 저는 일단 뭐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또 미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미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이 아직은 없고 나중에 뭐 공부는 물론 해야겠지만 뭐 필요한 또 시점이 되면은 또 하지만 공부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은 거라는 거. 그것도 맞죠. 돈이 생겨서 시작하면 못 한다는 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뭔가를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한 10초라도 재테크 생각하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이 네이버 이렇게 스포츠면을 보다가도 그 사회면이나 경제면에 어떤 기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한 문장 뭐 한 기사 하나 읽고 또 그냥 내 할 일 하다가 또 한편에 한 10초 아 그럼 뭐 하면 좋지 하다가 또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가랑비에 비쳤듯이 이제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저는 뭔가를 배울 때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 얼핏 들었을 때 부동산을 되게 자주 놀러 가셨다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매일 갔어요. 네, 왜냐면 제가 선수할 때는 지금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PC방을 그래도 끝나고 이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좀 자주 갔는데 저한테는 거기가 PC방이었던 거죠. 네, 가서 이제 사장님과 커피 한 잔 먹고 또 일요일날 쉬는 날 그냥 가기도 하고 토요일날 일찍 마치면 또 가서 사장님이랑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또 술도 한 잔 하고 그러면서 거의 한 3년은 거의 턱이 닳도록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집에 가는 길에 들러야 되는 어떤 한 지점인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 그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네. 사장님을 처음 그러면 만나게 되신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가 2016년인가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에 계실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뭔가를 좀 배울 때 설렘이나 이제 기쁨들을 좀 느끼는 편인데 책의 어떤 모토가 된 그때 시점이 제가 슬럼프로
혹은 이제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왜 워낙에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가지고 근데 힘들어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부동산에 가서 그렇게 사장님과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그 부동산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에 가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살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분도 나아지니까 운동도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되게 높이 올라가려고 외발 자전거에 타서 굉장히 열심히 페달을 밟는 선수였다면 이제는 그 속도가 좀 줄어들어서 네발 자전거에서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농구 바닥을 보고 혹은 또 벤치에 있는 선수들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저는 이제 10월 달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래서 지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보통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저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러면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선수 때는 계속 평가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해도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어떤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나를 위로해 주는 자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힘이 생겼다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을 안 먹고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일도 쉬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회사를 복귀해서 지금 이제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매일 새벽에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빨래 건조기나 뭐 하고 할 때 계속 저를 칭찬해요. 야, 이 귀찮은 걸 네가 하는구나. 뭐 밥 먹자마자 예를 들어 설거지 할 때도 계속 저를 칭찬해요. 야, 너는 어떻게 바로 일어나서 바로 설거지를 하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요 책에서 이제 강다솜 아나운서가 이제 쓴 글 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꽃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 꽃밭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숨을 거기서 쉬고 또 이제 내가 하는 일에서는 열심히 또 에너지를 보충해서 와서 또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 안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얘기를 보면 다 그런 시간을 다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그런 자기만의 꽃밭이 있고 또 숨 쉴 공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농구 채널에 이렇게 나와서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좋네요. 네, 일단 저희 뭐 애초에 컨텐츠 자체가 농구는 일단 핑계공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고 선수 시절에는 뭐 농구도 궁금하지만 또 이렇게 이후의 삶을 또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 태술 작가님의 얘기를 듣는 거는 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뭐 도움이 된다면 제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꺼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왠지 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저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빈틈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 강박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도 가끔 집에 누워있다가도 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자꾸 나를 이제 좀 위로를 해주는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를 딱히 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집에. 그 불안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도 그냥 괜찮다. 나는 지금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다고 계속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쉬는 시간이 되고 되게 밖에서 바빠 보이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면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도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다면 지금은 1등 아니어도 돼. 조금 못하면 어때? 라는 이제 위로를 자꾸 스스로 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강박들이 좀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인이나 아는 친한 분들한테 뭐 어떤 이런 좋은 얘기를. 뭐 조언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그쪽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다가와서 저를 찾아오면 제가 갖고 있는 걸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좀 힘들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 조언은 이거야 라고 하면 그쪽에서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다가왔을 때 아니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선수 때도 사실은 뭐 선수들의 심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경기를 하다 보면 추측 선수는 득점을 많이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혹은 뭐 10번째 이제 엔트리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이 친구들의 심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혹은
수비만 하라고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야, 너 오늘 쟤 오늘 죽여라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받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심리적으로는 골을 넣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팀 파울 상황에서 1대1을 시켜준다거나 혹은 슈팅 쏘는 이제 패턴이 있다면 이 친구가 쏘게끔, 한 번이라도 쏘게끔.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이 선수들이 2점이나 4점을 넣었을 때 그 활동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이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어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그 기회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티칭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지만, 어떤 선수들의 심리를 좀 더 안정감 있고 이 선수가 좀 나가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랑 올해 같이 뛰었던 희종이도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도 그 득점에도 분명히 욕심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타이밍에 슛을 쏴야지 잘 넣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간파를 하고, 그 찬스가 되면 꼭 여기 찬스가 나더라도 꼭 희종이를 주거나 혹은 또 다른 선수가 또 그런 찬스가 나면 이 선수보다는 또 이 선수를 살려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팀플레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미리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경기를 뛰셨어요? 아니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통 그런 생각들은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느껴져요. 이제 은연중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선수들은. 슛을 쏘고 싶어. 여기선 슛이 괜찮은데, 혹은 연습을 하는데 나 요 정도에서는 나 한번 봐줘, 이런 것들이 연습 중에 나오거든요.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주는 거죠. 최현민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 수비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반대쪽 4번 포지션에 있는 자기보다 키가 좋고 힘이 좋은. 근데 이 친구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공격을. 그래서 팀 파울이 딱 되면 제가 현민한테 가자. 너 현민아, 저기 가서 넌 그냥 무조건 1대1 해. 못 넣어도 되니까 파울 얻어내든지 너 하고 싶은 거 해 해서 한 번씩 그런 걸 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파울을 얻어내든지 뭐 슛을 쏘면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게 저는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심리적인 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도자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지도자 준비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 전에 찍었을 때 저희 인산신기 모였을 때 지도자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제가 이제 모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한 달 정도 이제 지도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시안 게임 중계를 했었어요. 해설을 했는데 그때 저희 우리나라 대표팀과 일본 이진이었죠. 예, 그 경기를 보면서 물론 이제 경기가 져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일본 농구가 하는 그 농구가 제 머릿속에 약간 그리던 농구랑 되게 비슷했어요. 이런 농구를 내가 선수들한테 좀 지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그때부터 좀 이제 스물스물 이제 피어오르면서,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평가전까지 저를 거기까지 이제 이끈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도자 자격증, 그러니까 정현이만 갖고 있던 그 자격증,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오세근 선수도 얼마 전에 본 것 같던데. 예, 세근이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합격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도 있고 해서 조금씩 준비하면서 노하우나 어떤 지식들을 좀 후배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유재학 감독님이 컨텐츠에서 이제 술 드시면서 선수들 심리 얘기했을 때 감독님 천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계속 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신 것도 잘할 것 같아서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많은 운동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선뜻 자신 있게 못 나서는 이유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농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티칭, 어떤 연습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보통 이제 뭐 플레잉, 뭐 티칭, 코칭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눈다면, 이제 감독의 역할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코칭의 역할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KBL이나 다른 해외 리그를 보면서 티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비시즌에 이 시합을 준비하기 전에 선수들과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약속된 것들을 만들어내냐, 근데 그 약속을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만들어내냐가 결국에는 그 시합장에 가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연습 방법을 시켰을 때 잘 따라올 것인가,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는 몇 개 정도의 이 대답을 가지고 그 선수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에는 그 생각의 사고의 폭이 그게 돼야 될지 농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이 넣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잡으면 넣으려고만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프로 감독들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대학교까지 올라와서 뭐 스킬 트레이닝 많이 하고 NBA에서 선수들이 하는 그런 스킬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프로에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배들, 뭐 프로 그 외국인 선수들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대학교 때 30번 잡을 거 10번 잡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더 많단 말이죠. 그 감독들은 공 잡았는데 이제 득점 보여주려고 슛을 넣는 선수보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저희가 양재민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양재민 선수가 공을 내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원해요. 그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선수들이 조금씩은 조금 받아들이고 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민이가 딱 지금 말한 사례랑 비슷한 것 같은 게 그 삼선중학교 때 양재민은 2m였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넘버원 공격수였어요. 중학교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선수가 이제 프로를 가면서 스타일이 완전 지금 헛슬러가 된 거잖아요. 내가 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걔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일본 가서 실제로 경기를 보면서 근데 양재민 선수는 제가 처음 경기를 봤는데 정말 매력적이다. 4번 포지션에 꼭 필요한 자리다. 이 선수는 사실 뭐 수비도 할 줄 알고 공 가담도 잘하고 심지어 앞선에서 압박을 당하면 드리블해서 프론트 컷까지 넘어오는 능력도 있고 굉장히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스타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양재민 선수를 이제 보고 왔죠. 오랜만에 농구 이쪽 얘기를 하니까 너무 본물 터지듯이 지금 말해요. 농구 주변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구 얘기를 최근에? 네.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다 책 관련된 사람들이고 또 이쪽에는 이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느 연령대를 좀 지도해보고 싶으세요? 중학교 선수부터 다 해보고 싶어요. 기본기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제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이대가 사실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도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이 좀 굳는 경향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가 중학생이니까 그런 기본기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고등학교도 상관없고 뭐 대학교도 뭐 물론이고 뭐 프로에 가면 좋겠지만 근데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어린 선수들이 어떤 생각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또 다른 경험이 되고 또 배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어떤 자리든 뭐 기회만 된다면은 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매니징?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린 나이에 잘 배워놓으면은 진짜 잘 오랫동안 잘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기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사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운동을 많이 했던 시절이라 물론 운동을 많이 해서 본인의 어떤 스킬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기술적인 외적의 어떤 멘탈이라든지 이제 마음가짐들이 돼 있는 선수와 아닌 선수는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들으면서 잘하면 충분히 또 나중에 설사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가서도 또 그 노력이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또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렸을 때 선생님 잘 만나면은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또 어쩌면 이번에 일본 평가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보여준 어떤 플레이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 뭘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선수들이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상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했던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강형들은요. 맞아. 세바시 그런 느낌. 진짜요? 왜냐면 제가 이 책에도 나왔듯이 제가 정말 큰 슬럼프를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아마 우울증의 단계가 있다면 거의 최정점의 어떤 단계였을 거예요. 정말 시합장에 가면 귀에 누가 여기 귀에다 대고 계속 욕을 하는 게 들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농구를 당연히 잘할 수가 없죠. 근데 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더 많이 했어요. 막 DVD도 더 많이 보고 예전에 좋았던 슛 타이밍 영상으로 잘라갖고 핸드폰에서 계속 돌려보고 그 느낌을 가지려고. 근데 계속 웅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지나갔죠. 이제 그 어쨌든 어떻게 보면 졌죠. 그 슬럼프라는 놈한테. 지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놨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태풍이 불고 난 자리에 남는 것이 잿더미가 아니었어요. 되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저한테 선물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려고 낑낑댔던 삶이 아니라 네발 자전거를 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어떤 지금의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안경들이 생겼고 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나서 보니까 그 시간은 정말 저한테는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급한 게 없어요. 천천히 가도 빨리 가는 것만큼 재미도 있고 그만큼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또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뭐 해탈했구나. 실제로 제 친한 선배는 선수 때는 눈꼬리가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어느 순간 그걸 겪고 나서 눈이 좀 이렇게 내려오고 되게 편안한 얼굴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심적으로 압박이나 강박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선물들을 받아서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지도자의 어떤 세계로 뛰어들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지도자를 가면 아마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올라가실 수 있고 머리가 그렇죠. 금방 세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수는 본인 것만 하면 되는데 지도자는 정말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또 가져야 되고 다 챙겨야 되니까.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그냥 선수단이 만약에 뭐 밥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잖아요. 농구팀 하나 운영하는데 비시즌에도. 그러니까 진짜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코치가 되는 게 그러면 감독님이 저를 써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야구는 하다못해 주루 코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야가 엄청 많은 거라서 농구라는 게 범위가 워낙 넓고 맞아요. 어느 부분으로 이제 그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뭐 다시 이제 대표팀 얘기로 돌아가서 선수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코치님들의 어떤 가르침이 선수들한테도 잘 스며들었고 그것들을 잘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 경기에서도 좋은 게 결과로 또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안준호 감독님이 되게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선수들은 엄청 젊은데 소통이 어떻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엄청 선수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고 선수들 의견을 반영을 엄청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당연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끼리도 지도자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지들끼리 또 뭉쳐서 하나의 또 힘이 되고 하니까 그 응집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참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그 일본에 정말 갔는데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한국 응원단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온통 빨간색인데 그 완전 일방적인 응원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는 거. 더군다나 연습 게임도 한번 못하고 3, 4일 선발 맞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 저는 더 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두 경기 다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이겼으니까 우리가 첫 경기를 경기장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한 10몇 점 벌어졌을 때 조용했어요. 그쪽에서 음악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환호가 나올 게 없죠. 골을 못 넣으니까 상대가. 그리고 자꾸 실수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막 윤기 덩크슛 나오고 막 이렇게 너무 이 경기력이 좋으니까 오히려 좀 이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그러니까 제 느낌이지만 굉장히 좀 존경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질 만큼 분위기는 좀 그랬고 마지막에 따라 붙을 때는 다시 이제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쵸. 마지막에 이제 이정현 선수가 넣었던 그 위닝샷이 저는 사실 잘 안 보였어요. 그게 좀 앞에 사람이 가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되게 운도 조금 따르는 슛이. 물어봤어요, 그냥 뽀르게. 왜냐면 그 백판을 노릴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죠? 각도가 안 나요. 제가 또 백탄이 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잘 아시죠. 각도가 안 나오는데 그게 또 이게 경기였기 때문에 또 이기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2차전을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2차전에 사실은 아는 점수차로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휩쓸도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고 왜냐면 그거 끝나고 출정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제 가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2차전은 조금 밀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경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2차전도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전 경기가 저한테는 훨씬 더 이 선수들한테 진한 어떤 감동이 여운이 남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게임 플랜을 바꿨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사용할 외곽 전술을 스페이싱을 하다가 1차전을 졌고 2차전을 사실 호킨슨이 포스트 공격을 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할 농구를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맞춤 전술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수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했다라는 거. 또 어린 나이에 경험이 많이 없는데도 또 일방적인 응원이 있는 가운데서 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다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변준영 선수나 이우석 선수는 그나마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근데 이 선수들이 벤치에 있을 때 선수들한테 모이라고 니네끼리 얘기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꼭 나이가 뭐 한참 많고 뭐 이런 선수들이 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도 어쨌든 어려서 다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또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약간 뭉클함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 안에서는
그 두 선수가 선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벤치에서 이렇게 선수들을 또 이끌어주고 또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작전 타임에서 벤치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원팀이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느 쪽이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희철 감독님 약간 호랑이 있고 하고 나는 엄청 조목조목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탁탁탁탁 그래서 할 말 못함 네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실 것 완전 같아. T형 지도자. 난 내 개인적인 이미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지도자가 되면 애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목조목 그러니까 약속을 정하는 거죠. 내가 니네들한테 하고자 하는 농구는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할 거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어. 그 대신 내가 니네들한테 티칭을 하고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니네가 그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 다른 뻘짓을 한다면 나는 니네들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그런 지도자분들이 계셨어요. 연습 분명히 안 했거든요. 야 니네 우리 오전 했던 거 기억 안 나? 안 했는데 선수들끼리 감독님도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렇죠. 분명히 안 했어. 확실히 기억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은 선수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뢰가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저는 좀 맞춰가면서 할 것 같아요. 불같은 이제 감독과 지도자와 어떤 좀 친형 같은 지도자가 잘 섞여야 되는데 그거는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 선수가 제일 억울한 게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혼날 때 제일 억울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잖아 보통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마 와서 나 혼내 내가 안 했는데 네가 했지 누가 했어 좀 할 말 없죠 뭐. 그런 걸 또 이제 DVD로 돌려보면 분명히 이제 감독님이 잘못 판단하셨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감독님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선수는 상처 또 받잖아요. 예. 그리고 또 헷갈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좀 그런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약속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면담을 많이 하실 스타일일까요? 선수 면담?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해도 짧게. 사실 우리가 비디오 미팅을 할 때도 선수들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만약에 단점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4시간, 5시간 동안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또 찝어내면 또 선수는 자꾸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요목조목 따져서 이제 짧게 하면 저는 선수한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비디오 미팅 하는 거 그래서 선수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도자분들도 이게 잠깐 바로 얘기하고 그러면 15초도 안 가. 15초 잠깐 보다가 설명 1분 해주고 그리고 선수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래 운동 안 하고 비디오 본다 하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 이게 너무 안 끝나. 그리고 비디오 미팅이 진짜 나도 옆에서 이걸 스페이스바를 몇 번을 눌러 그냥 계속 잠깐 이러면은 진짜 내가 봐도 차라리 짧고 굵게 나보고 준비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차라리 그걸 준비를 할 텐데 일단 보재 편하게 안 편하실 텐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오히려 잘된 비디오 미팅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따져보면. 생각보다 잘된 네. 걸 잘된 거를 저도 선수 때는 잘 못한 경기보다 잘한 경기를 몇십 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잘못한 거는 선수가 알아요. 보통 보통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패스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패스를 안 주고 드리블을 쳤다면 혹은 반대쪽으로 돌렸다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한 걸 보면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넘어가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다른 영상이 눈에 안 들어와. 계속 그 머릿속에는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혼나길 또 속으로 은근히 원해. 그래. 왜냐면 동질감을 또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도 좀 칭찬을 해주면서 하는 것도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 좀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작전을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이때 되게 잘했어.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 이제 그 학교 모교에서 가르칠 때 그때 읽었던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칭찬할 거면 정확히 집어줘서 하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선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진짜 오펜스 리바운드 할 때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 난 너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했더니 경기만 하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걔는 그거는 잘하는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인정받는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혹은 또 이제 민서가 뭐 대학교 경기 보면 이게 민서가 올해 저는 놀랬던 게 지금 경기 스타일이 작년이랑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슛을 집어넣는 걸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물론 저의 영향이 100%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너는 패스를 잘하고 패스를 잘하면서 너가 힘도 있고 수비 스틸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 근데 얘가 작년에 KCC랑 연습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잘했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이제 이상민 코치님도 오셔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물어보고 단장님 오셔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그걸 느낀 거야. 내가 이렇게 농구를 했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거. 요목조목 알려주고 정확히 알려주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바뀐 건지는 몰라도 올해 보면 지금 오이스트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이제 슈팅 가드 역할을 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수하면 또 내가 알잖아. 근데 그거를 또 굳이 한 번 더 집으면 좀 싫어. 그치? 내가 원래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냐? 씨, 나 5분 있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해. 씨. 이런 느낌처럼 뭔가 또 잘하는 것도 해주면 또 기분도 좋고 말씀하신 오펜스 리바운드 더 들어가서 날 증명해야지. 내가 좋은 오펜스 리바운더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불같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또 선수도 근데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그걸 좋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어야 돼. 그 잘못을 이거 뭐 나한테 별말 안 하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연다. 내 면단의 끝을 보여줄게 내가. 귀에 피 나고 막 이러는. 상상만 해도 쉽지 않다. 저 그럼 사적인 건데 은퇴하시고는 농구 아예 안 하세요? 아 정말 가끔 해요. 가끔. 네 정말 이번 연도에는 제가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얼마 전에 이제 큰 정현이랑 같이 이제 저기 가서 했는데 이제 농구 선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재밌게만 하고 왔어요.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너무 잘하기도 좀 그렇고 너무 또 못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또 그냥 대충 하기는 또 재미가 없어. 맞지. 네, 그냥 왜냐면 다 맞춰주고 그냥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좀 박진감도 좀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이게 있어야 재밌는데 아무리 제가 이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또 가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데 나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는 그분들은 좀 재밌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또 농구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숨이 많이 차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시진 않고. 몸은 뭐 엄청 건강하죠. 아니, 오랜만에 뭔가 또 근데 만약에 농구를 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몸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예전에 그 백판 슛이 아주 기가 막히셨으니까. 이전에 백판을 맞는데 맞고 절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 이상하다. 뭐가 문제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진짜 딱 하체가 완전 잡히셨으니까 보고 그냥 탁 하면은 거의 짤이었으니까. 왜 뱅크샷 하냐고 욕하는 약간 일반 대중분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클린 넣기만 해도 장땡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클린샷 쪽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저는 넣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이정현 선수가 1차전에서 넣으면 장땡 이기니까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중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쐈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선호하는 차이지 홈백보드를 왜 굳이 만들어 놨을까? 뭐 때문에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애초에 정답이 없는 건데 이게 뭔가 클린슛은 좀 더 깨끗하고 멋있는 거고 뱅크슛은 상대적으로 멋이 없다. 이것도 난 그냥 개인의 선호도 차이지 그게 꼭 이게 맞고 들어가는 게 덜 멋있고 덜 지저분하고 아니잖아. 근데 뱅크슛도 그냥 클린으로 쏘는 것만큼 힘들어요. 모든 백보드가 일관성으로 그 탄성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데는 좀 덜 튀고 어쩔 때는 좀 많이 튀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절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했는데 욕을 한다? 그럼 뭐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농구했던 얘기 어떤 그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해요. 그건 예전에 저고 하니까 사실 저는 요즘 친구들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 기량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뭐 이재도 선수가 또 백반슛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허훈 선수도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서 갑자기 이제 뱅크슛을 많이 쏘더라고요. 근데 그 적중률이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기술들은 후배들이 다 갖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변준영 같은 선수나 이정현 같은 선수도 좋은 기술력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옛날에 사로잡혀서 내가 옛날에 뭐 백퍼슛을 좀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욕먹기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후배들이 진짜로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신장들도 5cm 이상 더 커졌고 피지컬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 오늘 많은 또 재밌는 농구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역시 즐거웠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책 많이 또 판매하셔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다음에 한번 또 모시는 거로 저희 베스트셀러 작가 기원 힌트메이로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